한국인들은 대체 왜 그래요? 태국까지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이 이렇게까지 행동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근 한국과 태국 간의 갈등으로 태국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죠. 최근 불어닥친 태풍 야기 때문에 천벌을 받았다고 하는 한국의 네티즌도 많은데요. 한국에 거주했던 불법 체류자들이 검거되고 강제 송환되고 일자리를 잃은 태국인들이 공항에서 눈물을 흘리며 정부에 하소연을 하고 있고, 심지어 태국의 국방부 장관은 한국 불바다 발언까지 일삼으며 도발을 하고 있죠. 태국 정부의 감정적인 행동에 반한 감정을 가진 태국인들이 늘어나며 태국 현지에서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태국 현지에서 한국인 때문에 벌어진 일이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조용하게 만들었다는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지금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서 아버지와 함께 작은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38살 소안나라고 합니다. 저희 호텔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정성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호텔리어로 시작해 방콕의 큰 호텔에서 지배인까지 지내시며 수많은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오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호텔리어로 일하실 때부터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손님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려 노력하셨고 서비스에 대한 마음가짐이 워낙 좋으셔서 팁도 많이 받으셨죠. 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생이 태어나던 시기에 작은 건물을 매입해 호텔로 꾸미셨습니다. 이후 어머니와 함께 지금까지 그 호텔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객들에게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콕에서 명성을 쌓으셨습니다. 비록 큰 호텔은 아니었지만 저희 호텔은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서비스, 품질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아왔어요. 저도 부모님이 호텔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대학도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뜻을 물려받아 아버지의 호텔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호텔은 한국과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호텔리어 시절부터 각 나라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회화 언어를 익히셨고 특히 한국어와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한국어와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게 되셨죠. 저희 부모님께 배운 고객 중심의 서비스 철학 덕분에 저와 동생도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중국어를 익히며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호텔에서 부모님이 손님들과 한국어, 중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들으며 자라왔기에 저희도 그 두 언어에 익숙해지게 되었어요. 기본적으로 영어는 호텔 경영의 필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호텔은 큰 호텔은 아니지만 고객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덕분에 언제나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 각국의 관계, 각 나라의 휴가 시즌과 명절 등 호텔을 운영하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을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분기마다 교육도 하고 가끔 체험휴가를 보내주며 관광객들이 왔을 때 더욱 친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두 나라의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더 노력해왔어요. 호텔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만큼 손님 한 분 한 분께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고 직원들의 공감이나 커뮤니케이션이 능통한 장점을 손님들이 좋게 봐주셔서 그런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늘 찾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호텔에 상주하는 저희 가족과 직원들에게 암흑기가 찾아왔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몇 달 전부터 태국에서 벤코리아 운동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처음엔 그저 온라인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나 사태의 심각성을 부추기는 여론이 크게 확장되며 반한 감정이 급격히 커지게 되었고 그 영향이 저희 호텔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호텔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운동이 저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SNS에서 한국 제품을 사지 말자,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보지 말자는 글이 보이기 시작해서 단순히 태국의 몇몇 네티즌들의 감정이 섞인 하소연과 동정의 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불만이 물밀듯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한국을 거부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죠. 그리고 그 감정은 온라인을 넘어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매체와 고위공직자 및 정치계까지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었고, 이 현상을 접한 태국 국민들은 한국인을 배척하는 행동으로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건 한국 정부가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부터였습니다.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검색을 했고, 그 당시 뉴스를 보니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15만 명이 넘고 그중 일부가 한국에서 마약 밀매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태국인에 대해 강력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린 것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내린 당연한 결정이고 각 나라의 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 태국 내에서 큰 반발이 일어나 버리게 된 것이었죠.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 모든 정황과 한국의 판단의 타당성은 배제한 채 왜 태국인만 차별하느냐는 감정적인 불만이 쏟아지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밴 코리아 운동이 시작되었고,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유명 가수들의 한국에서 당한 불편함과 불만을 공유하며 큰 파장이 되었고,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하자는 국민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저희 호텔도 그 여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워낙 한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아오는 곳이라 호텔을 겨냥한 항의가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전화로 한국인 손님을 받지 말라는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관광업과 숙박업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며칠 후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며 상인들에게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입구 앞에 몰려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피켓에는 밴 코리아, 한국인 추방하자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고, 심지어 한국인들이 보기 편하게 한국어로 번역까지 해서 들이미는 추태까지 벌였죠. 직원들과 저희 가족은 이 상황을 중재하며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었죠. 어느 날 밤 손님들이 모두 잠을 청하는 시간에 저희 호텔 앞에 한 무리의 불량배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호텔 앞에서 큰 소리로 밴 코리아를 외치며 고성방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호텔 벽에 낙서를 하려 하고 오물을 투척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와 부모님, 그리고 직원들 모두 그 상황을 보며 낙서하려는 행위를 막고 오물을 수습하며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끝내 경찰까지 출동하고 불량배들이 도망가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죠. 우리는 언제나 손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이런 적대적인 태국인들의 행동이 황당하고 낯설고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와 직원들은 이성을 차리고 각 방문 앞에 밤사이 일어난 소란으로 인한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대화를 하며 앞으로도 수없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 대비하고 나라를 막론하고 호텔에 숙박하는 손님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방콕의 수많은 식당과 숙박업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상점들의 불량배들의 외압이 들어왔지만 저희 호텔은 꿋꿋이 대응하며 손님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날은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의 부부가 저희 호텔에 체크인하러 들어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호텔 문 앞에 도착하자 불량배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여긴 한국인을 받지 않아 다른 데로 가라며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손님들은 자신의 앞에 펼쳐진 상황에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몰랐고 그 모습을 본 저희 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하셨습니다. 평생을 손님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이셨고 손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버지는 그들에게 다가가 왜 이러느냐 하며 항의하셨고 그들과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인 부부를 재빨리 안으로 모시고 문을 닫고 태국의 불량배들인데 가끔 저런 행동을 한다고 말하며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입실 안내를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직원을 불러 체크인을 유도하고 손님에게 무료로 웰컴티와 웰컴 프룻을 제공하라고 전달했죠. 그리고 밖을 나간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황이 더 격해져 있었고 심지어 이를 구경하는 관광객들도 몰리기 시작했죠.
언성을 높이던 불량배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아버지의 멱살까지 잡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무척 두려웠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저 호텔을 운영하며 정성을 다해 손님을 맞이해 왔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된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다행히 멀리서부터 달려오는 경찰들에 의해 상황은 종료되고 아버지와 불량배들은 경찰서로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말하며 저를 진정시켰지만 그들이 떠난 후 그날의 호텔 앞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그런데 정문이 열리더니 한국인 부부가 나오며 제게 말을 걸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럽고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아서 더 큰 숙소로 옮기려고 해요. 체크인은 취소했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렇게 떠나가는 한국 관광객을 보며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싫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다는 생각에 막막함이 몰려들어왔죠. 그 사건 이후에도 저희 호텔은 계속해서 같은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항의는 끊이지 않았고 호텔 앞에서는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저희 가족도 계속해서 불안을 느끼며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의 영향은 이렇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어 저희를 괴롭히고 있었죠. 저희 호텔이 한국인 손님들에게 주었던 따뜻한 환대는 이제 갈등의 대상이 되었고 그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 아팠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경찰과 논의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가셨고 저희 호텔을 중심으로 주변 상권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순찰과 긴급 출동 버튼 설치에 대해 이야기까지 하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태국 내에서 일어난 반한 감정과 벤코리아 운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저희처럼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여행을 즐기려는 무고한 한국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이 갈등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방임하고 있는 정부와 망언을 퍼붓는 여행업협회 임원들이 얄미웠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에 선동질 당해서 감정적인 말을 내뱉고 행동하는 국민들이 한심했습니다. 언제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우리가 감수해야 할 일이고 엎질러진 물이고 되돌릴 순 없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호텔을 운영하며 버텨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점점 끊기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희 호텔뿐만 아니라 태국 전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녀간 곳은 항상 쓰레기로 넘쳐났고 질서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호텔 내부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닥에 침을 뱉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죠. 점점 직원들의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평소보다 청소를 몇 배나 더 해야 했고 매번 흡연 구역에서의 흡연을 안내하는 일도 반복됐습니다. 가끔 제가 중국인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를 하며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지 중국인 관광객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한국 관광객들이 오던 시절에는 이렇게까지 혼란스럽지 않았기에 직원들은 더 힘들어하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며 자연스레 시위도 줄어들고 불미스러운 일이 줄어들었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호탕하게 금액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누리는 모습에 호텔을 경영하는 부분은 좋아졌지만 청결과 매너가 사라지고 점점 중국인의 소굴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며 아버지도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버지가 호텔리어로 처음 일하던 시절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기본적인 질서와 예의를 지키는 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무질서하고 거칠어진 것 같다며 아버지는 요즘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편협한 시각으로 보지 않고 호텔을 찾아주시는 모든 숙박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이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불편함 없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노력하자고 결론을 내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 글을 쓰게 된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한국인 관광객이 저희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내심 기뻤어요. 불량배들 때문에 한국인 손님을 잃은 상황이 반복되었지만
이번엔 반드시 무사히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제 남동생은 군인 출신이라 체력이 좋고 몸이 단단합니다. 어릴 적부터 다양한 운동을 했고 운동신경이 남달라요. 무에타이와 주짓수도 배우는 중이라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동생은 흔쾌히 수락했고 그날 남동생은 호텔 입구에서 혹시라도 입장하는 손님을 방해하려는 불량배들을 미리 단속하겠다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와 아버지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한국인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몇 시간이 흐르고 중년의 한국인 관광객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남동생의 환대를 받은 그분이 로비로 입장하며 태국어로 인사를 할 때 저희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반겼어요. 그분이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며 저희에게 다시 한국어로 인사할 때 오랜만에 듣는 한국어라 그런지 저와 아버지 모두 무척 반가웠습니다. 자연스레 그분과 대화를 하며 체크인으로 안내를 하고 직원들에게 특별히 신경 쓰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오랜 시간 한국인 손님들을 많이 맞아왔던 우리는 이번에도 최선의 서비스로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지나갔고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죠. 그런데 다음 날 한국인 관광객이 여행을 나가려는 순간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로비에서 일 보고 있었고 손님들이 출입하는 것을 신경 쓰지 못한 순간 그분이 호텔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저는 누가 나갔는지도 모르고 일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밖에서 태국인들이 벤코리아를 외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깜짝 놀라 아차 싶어 급하게 뛰쳐나갔어요. 제게 이 일을 전하려고 다가오던 직원도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미 4명의 불량배들이 한국인 관광객을 둘러싸고 한국인 맞지? 너희는 태국 올 자격 없어. 너도 추방시켜줄게. 미안하다고 사과해. 라고 감정이 격앙된 말을 내뱉고 있었고 한국인 관광객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 영어로 무슨 일이냐만 되풀이하고 있었죠. 제가 상황을 중재하러 가려는 순간 한국인 관광객은 그들을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빈틈으로 그들 사이를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불량배들 중 한 명이 그를 밀치는 거예요. 한국인 손님은 넘어지며 당황했고 저는 분노에 차올라서 바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막아서며 왜 이러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따라 나온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고 너희들은 도망가지 못한다고 말하며 한 명의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불량배들은 당황했고 나머지는 붙잡힌 한 명을 두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호텔 직원들도 우르르 몰려 나왔고 제가 붙잡고 있던 불량배는 제 어깨를 짓누르며 저를 떼내고 부랴부랴 도망가기 시작했죠. 저는 남성 직원 한 명에게 그들을 쫓아가라고 말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위치를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후 한국인 관광객에게 다가가 안부를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태국도 싫고 한국의 미안한 감정에 사무쳐서 손님에게 정말 이 죄송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되려 한국인 손님은 저를 일으키며 먼지를 털어주었고 미소를 띠며 저를 향해 말해주었습니다. 양국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건 감수하고 왔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런 반한 감정을 과거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느꼈고 지금도 느끼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태국의 아름다운 유적지와 관광지를 보러 온 것이기 때문에 제 여행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로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고요. 장소와 명소들은 잘못이 없고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이렇게 걱정해주고 환대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제 여행을 즐기고 오겠습니다. 그분의 말은 너무나도 성숙했고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말을 마치고 가방을 고쳐 맨 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한국인 관광객은 오히려 저희를 위로해주고 태국의 상황에 대해 이해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니 말이죠.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나도 성인군자 같았고 그 성숙한 언변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분이 떠난 후에도 저는 그 말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장소들은 잘못이 없고 당신도 마찬가지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태국의 상황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손님을 우리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죄송스러웠습니다. 그 후로도 그 한국인 관광객은 퇴실할 때까지 무사히 호텔에서 지내며 여행을 즐기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그분을 더욱 특별히 챙기며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불량배들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저희에게 미소로 화답했고 떠나실 때는 팁도 넉넉하게 주고 가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다른 손님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호텔에서 흡연을 하거나 바닥에 침을 뱉는 모습을 볼 때마다 대신 나서서 그러지 마세요. 여행 에티켓을 지키셔야죠 라고 조곤조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지 못한 말을 대신 전해두신 것이죠. 중국인도 한국인 손님과 더불어 우리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조금 더 청결한 호텔 숙박을 지내시고 체크아웃 하셨어요. 저는 한국인의 이런 배려와 친절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호텔의 분위기도 조금은 나아진 듯 보였기 때문이었죠. 이번 벤코리아 사건을 겪으면서 저에게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치 어른과 아이의 싸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어른처럼 이성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성숙하게 행동하고 더 이상의 감정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태국은 너무나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유치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행한 불법 체류자부터 각종 범죄들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태국인들이 생계를 위해 돈을 벌려면 정당한 법의 체제 아래에서 떳떳하게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과 동시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태국 내에서 벤코리아 운동이 일어나고 반한 감정이 커지면서 관광업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한국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태국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한 분이 보여주신 성숙한 태도는 그 나라의 모습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태국에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태국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더 깊이 고민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불법과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경각심을 태국 내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 태국이 스스로의 만행과 불법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불법 체류자가 강제 송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태국에서 한국에서의 일할 때만큼의 조건으로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호텔 경영에 힘을 써서 많은 일자리 창출에 힘쓰려고 합니다. 태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태국인인 저희가 해결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국에 더 큰 존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이 조속히 해결되어 한국과 태국이 다시 예전처럼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반갑게 웃으며 편안한 여행이 되는 날을 기대하며 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감정은 묻어두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